우리가 그래도 코로나는 무섭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언제 종결될지 모르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방역은 잘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 좋은 건강보험 제도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로서는 사실 좀 걱정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 이제 나중에 그 후폭풍이 있는 거거든요.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서 진짜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 리워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확진자 수로 세계 위위였던 우리가 이제 잘 지키고 질본의 노력이나 정비된 시스템으로 지금은 그래도 약간 안정되게 기타 다른 나라들보다는 잘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살예방센터 서울시 센터장님의 제가 슬라이드를 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좀 무거운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요즘에 이 스트레스 중에는 코로나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그 중간에 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셜 아이솔레이션. 안 만나고 못 만나고 안 나가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격리. 이 사회적 격리라는 말이 사실은 격리라는 말이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로 모양은 똑같은데 단어가 바뀌면서 필요한 조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격리, 혼자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건 좋아하는 사람이건 또는 친구가 됐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신 건강의 리스크가 높아진다. 이제 이게 상당히 슬라이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suicidal ideation, 혼자 놔두면 그것도 뭐 집에서 자택 격리는 좀 나은데요. 예를 들어서 외국 갔다가 혼자 격리되면은 정말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격리라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고 사실은 해로운 것이다. 물론 예외 있습니다. 원래 혼자 있는 걸 즐기고 좋아하는, 그리고 나는 방해받지 않는 삶이 행복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요즘이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군 중에는 매우 위험군이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죠. 아주 무거운 이야기, 스트레스 중에 job loss, 일자리를 잃는 것 뿐만 아니라 요즘 일자리가 정말 새로 생성이 안 되죠. 상담하다 보면은 신규 충원을 안 해요. 기존의 사람들이 일이 1.2배, 4배, 1.5배 됩니다. 또 income insecurity, 이거는 이제 수입이 일정치 않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의 만족할 만한 수준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도 요즘에 코로나와 맞물려서 상당히 정신건강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시대에 아주 광범위한 스트레스가 누구도 피할 수 없도록 쏟아지고 있고 그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매개체로서 또 하나로 경제적 어떤 후폭풍, 그 다음에 일자리의 문제나 수입의 문제로 연결돼서 상당히 큰 위험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역할은 더 중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후 여기 자꾸 자살이란 단어 나오는데 저는 이 단어를 잘 읊지를 않습니다. 이게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서. 그래서 이런 핵심의 두 요인이 있는데 사회적 단절과 고립외로움. 그래서 이게 우리가 SNS를 활용한 또 영상통화를 활용한 전화를 활용한 그러한 연결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니드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또 실직과 이로 인한 여파들도 이러한 일자리 보장 문제 또 흔히 재난지원금도 이러한 것들을 보장하는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조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장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야 우리 정신 건강을 조금이나마 더 잘 지킬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알코올 폭력 가족 해체 있죠? 네, 맞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뭐 주사라든지 알코올 문제 이런
가정에서의 문제는 잘 예방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스트레스는 요즘 전방위로 안팎으로 많아지고 있고 그게 심신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해서 이 코비드-19는 1차, 2차적으로 어떤 삶에 매우 좋지 않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너무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환경으로 가고 있고 또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족스럽게 제공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 탓이 아닌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무 치열하게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1번이 자책, 질책입니다. 2번이 뭐냐면 부족하다는 느낌, 세 번째가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요거 반드시 버리십시오. 요즘 상담하면서 항상 오시는 분들이 같이 하는 얘기가 그것을 아예 단어장에서 지우고 그럴 수 있고 괜찮고 충분히 또 해볼만 해, 이렇게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는 사람들의 삶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문제의 증가는 꼭 그래프를 보지 않더라도 실제로 내가 느끼고 있고 옆에 있는 분이 느끼고 있고 또 그러한 느끼는 현실감은 앞서서 어떤 그림을 보았을 때 내가 느끼는 것이 다 다르듯이 어떤 분은 훨씬 심각하게 느끼고 어떤 분은 위험한 수준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개인 편차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신적 문제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 해롭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게 병원에 가는 노력을 아낌없이 하는 것, 또 답이 없는 질문이나 생각은 과감히 내리는 것, 도움은 가까이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요청을 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뭘 잘못했다 부족하다는 느낌은 아예 버리는 것이 2020년대를 살면서는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임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많이 지원단도 꾸려지고 컨텐츠 개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저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지합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자살 예방 상담 사업, 심리 상담 네트워크의 구축이라든지 또 간이 자가진단 및 디지털 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이라든지 또 챗봇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도 물론 해왔던 거지만 또 이런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디어를 활용한 여러 방법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것이고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약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말 중요합니다. 상처가 많은, 지지가 약한, 가족이 해체된, 또 여러 가지 심적 부담이 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럴 때 치료적인 세팅으로 올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 그거 많이들 사회복지사나 구청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는데 실제로 고위험군이 많습니다. 여기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이런 문구들은 많이 개발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생활화시키고 절망감에 빠졌을 때 한 줄기 이렇게 도움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취약 집단 대상으로 이런 사회적 위기 개입 서비스는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틈새 집단 사각지대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독거노인도 너무 많고 또 혼자 사는 여성 중에는 인지저하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발견이 안 돼서 집안의 위생 상태가 나빠진다든지 매우 위험한 일이 생긴다든지 불이 나거나 또 도둑을 맞거나 누가 다 가져가 버리거나 해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도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시민 집중 행동 캠페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더욱더 요즘 이제 위험군으로 대두되는 이제 20, 30대 젊은 여성에 대한 이제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런 통계적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살 예방 대책 제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중장년 실직자, 네, 그렇죠.
요즘 또 이 잡 컨디션의 여러 변화와 맞물려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프로그램, 또 혼자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독거자, 이런 분들이 외로움이나 우울이나 또는 그 위생이 너무 나빠지고 또 몸의 상태가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여러 가지 주거에 대한 문제나 생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그 지역구에 그런 회의를 가보면 상당히 어려운 그 군들이 꽤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또 응급요원이나 준사례 관리자 등들도 이제 집중 전화나 또 방문을 통한 뭐 언택트 시대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특화된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울 주민과 대화하기,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방 활동할 수 있도록 일단 대화가 되면 텐션이 줄어들거든요. 긴장이 줄고 약간 후련해진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사람도 스트레스도 실컷 얘기하고 나면 그 무게감이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 연결 통로를 마련하는 것, 또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있기만 해도 결국은 필요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지지체계로 연결이 되고 치료적인 접근이 되면서 자살의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한 그 성과는 아주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오려면 진짜 경제적으로도 많이 투입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 성과는 매우 소중하고도 값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당김 효과, 이거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어느 분이 이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당긴다, 서로 당긴다.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개인이 지지해준다. 서로 참 와닿죠. 혼자라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기술 발전을 활용해서 그게 메신저로, 이메일로 또는 앱을 통해서 서로 당겨주면서 지지해주는 효과, 그러면서 끌어주고, 우리가 우울이 침체되는 거고 화가, 스트레스가, 열이 나는 거라면 서로 식혀주고 서로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당김 효과, 해서 풀링 투게더 이펙트, 이런 것들을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을 더 질을 높이고 또는 삶을 마감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기로서 요즘은 매일 가서 돌보고 매일 가서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활용한 방법을 써서 그 사람들의 건강 상태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 수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트레스가 결국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 질병을 일으키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강화시켜서 삶을 나쁜 결과로 이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간단한 수칙이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에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은 높이고 열량은 낮추고, 여기에 영양은 상당 부분 단백질입니다. 좋은 단백질을 뭐 꼭 고기가 아니더라도 콩을 통해서 섭취하거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내 몸에 맞는, 내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뭐 우유를 드신다거나 해서 잘 섭취를 골고루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식을 좀 금하고, 또 뭐 요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죠. 면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역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과일, 채소, 뭐 찾아보면은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것만 해도 뭐 브로콜리, 강황, 당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던데 하루에 500g 이상 이런 과일, 야채 섭취하기.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는 이제 근육을 유지하는 점에서도 좋고 체력 유지에도 좋습니다. 그에 비해선 당의 양은 좀 낮춰주는, 그래서 단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도 앉아있는 직업이지만 또 지금 촬영하는 중에도 계속 2시간 동안 앉아 계시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건강에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세를 바꿔주고 또 누워있는 시간을 좀 줄여주고 또 자주 몸을 트위스트 또는 자세 변화 또는 나름 두들기기, 문질러주기,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주기, 정 뭐하면 발라주기, 붙여주기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개발을 하고 또 스트레칭을 해주고 좋아하는 집에서 운동 뭐 가정에서 사이클 하면서 TV 보는 사람들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고 요가 하는 사람들, 스트레칭 하는 분들 유튜브 켜놓고 따라하기 이런 거 괜찮습니다. TV 시청은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하되 계속 한자소리 있지 않게 하면서 틈틈이 주변 산책하기, 계단 오르기. 여기 계단 오르기는 오르는 게 좋고 내려가는 건 좀 조심하십시오. 무릎에 연골 손상이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신체 활동을 틈틈이 하기. 요즘 대학생 중에는 집안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이렇게 간이 기구로 충분히 자기가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로운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은 나누되 불안을 줄이자. 매우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불안, 과도한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이게 답으로 이어지면 뭐 밤이라도 새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면 과감히 내려놓고 보관함에 넣어서 걱정,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식사, 휴식, 운동, 규칙적 생활,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힘든 감정 나누기. 중요한 거는 이상한 소리 하는 또는 교감이 안 되는 사람은 하지 마시고 괜히 상처받습니다. 전화로 싸움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마음이 통하는 친구랑 힘든 얘기는 거기다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불필요한 잘못된 정보, 아주 자극적이고 참 보고 나면은 마음이 찝찝한 무거운 이런 거는 보지 마세요. 안 본 것부터 못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주치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잠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너무 많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온라인 너무 오래 하면 또 이제 그 망막이라든지 수정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돼 있죠. 적정량으로 유지하고 과몰입 위험이 높은 게임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특히 밤에 청소년 학생들한테 이용시간 조절하는 것이 권장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건강한 체중 유지하기, 체질량 지수 참고해서 하고요. 그리고 질환 관리에 필요한 약품은 적절히, 그리고 흡연자는 금연하기. 금연을 죽어도 못하겠으면 전자담배로라도 한번 가보세요. 물론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그 모두를 바꿨다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에도 요청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도 꾸준히 관리 잘 해주시고 응급상황 증상을 알아두고 코로나 증상이 있을 땐 연락해주기. 네. 코로나 증상이 있더라도 대개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연결을 하고 예방접종, 정기검진은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와 화병 스트레스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